안녕하세요. 이번에 챕터 20, Cultural Theory, 문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최유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영국 초기 문화 이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초기 문화 이론은 주로 계급적 실제와 그 조건들이 재현된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계급의 형성 과정과 일상 속 여러 문화적 효과에 집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영국 초기 문화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3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처드 호가트, 두 번째로는 에드워드 파머 톰슨,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인공인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다룬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 비평가이자 소설가로 문화학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배경은 그의 사상과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들에 관심을 가지며 현대 사회를 역사적 과정의 집합, 즉 총체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화와 사회, 기나긴 혁명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기나긴 혁명에서 다룬 문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에게 있어 문화란 역사적 과정의 총체입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역사적 과정의 총체인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선 문화의 정의를 이상, 기록, 사회적 의미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의 정의 3가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 정의에서 문화란 절대적이거나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인간 완성 상태 혹은 완성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서 정의를 받아들이면 문화 분석은 본질적으로 삶과 작품 속에서 영원한 질서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편적 인간 조건에 대한 영속적인 관련을 갖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묘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문화입니다. 이 정의에서 문화는 세밀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다양하게 기록하는 지적이고도 상상력이 깃든 작품의 총체입니다. 여기서 문화 분석은 비평활동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평활동을 통해 생각과 경험의 본질, 언어의 세부사항 2가지가 작동하는 형식과 관례를 묘사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의 사회적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문화란 예술이나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에서의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표현하는 특정 삶의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문화 분석은 특정한 삶의 방식, 특정 문화 안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가치들을 해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리엄스는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라면 이 3가지 정의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괄을 통해 3가지 정의 전체로 바라보며 복잡한 조직에 연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리엄스는 3가지 정의를 포괄해야 하는 이유를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분석 방법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이상적 측면에서는 절대적 가치의 발견, 기록적 측면에서는 예술적 수단을 통해 어떠한 가치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어떠한 분석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시각이 전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회 시대적 배경, 예술가의 배경, 역사적 배경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활동에 따라 전체 예술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술작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예술작품과 관련된 일부 배경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스는 우리는 어떠한 분석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즉, 문화사는 특수한 역사들의 합계 이상이며 문화 이론은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 존재하는 요소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기에 문화 분석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관계들의 복합체인 사회 조직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윌리엄스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문화의 정의 3가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는 외부자로 전체적인 삶의 방식인 문화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프롬이 제시한 사회적 성격, 베네딕트가 제시한 문화의 패턴 정도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 완벽하게 문화를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선 감정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감정의 구조란 전반적인 사회 조직 내의 모든 요소들이 특수하게 살아있는 결과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 시대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감정의 구조를 통해 문화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의 3가지 수준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3가지 수준은 한 시대의 문화, 선택적 전통의 문화, 체험된 문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한 시대의 문화란 예술에서 가장 일상적인 사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종류의 기록된 문화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전통의 문화는 체험된 문화와 시대적 문화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된 문화란 그 시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완전히 도달 가능한 문화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앞서 말했던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 존재하는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문화 분석은 그 시대, 그 장소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체험된 문화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새로운 감정의 구조를 얻게 됩니다. 기록물과 그 문화를 먼저 접한 사람들의 선택과 해석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감정의 구조를 얻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체험된 문화를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어떤 사람도
결코 복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기록의 일부밖에 알 수 없으며 기록은 이론적으로는 기록되지만 선택적 전통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활동의 총체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기록을 만들거나 한때 살아있었던 문화였던 것의 부분을 거부하며 어떤 것들만, 즉 일부만이 가치를 부여받고 강조되기 때문이죠. 즉, 한 시대의 문화와 선택적 전통의 문화는 체험된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체험된 문화를 통해 감정의 구조로 문화를 이해, 복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감정의 구조에 대한 기록물과 선택, 해석된 일부만을 아는 우리는 새로운 감정의 구조로 문화의 패턴, 즉 추상적인 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기에 앞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문화 이론을 한눈에 바라보기 쉽게 정리한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복원 혹은 문화의 추상적인 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건 그 시대, 그 장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우리는 기록물을 통해 그리고 선택과 해석을 통해 문화의 패턴, 즉 추상적인 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가 기록물, 선택, 해석을 통해 구성된 것을 알고 문화는 완성이 아닌 진화의 과정인 것을 알면 우리는 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 이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 이론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